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법무법인 신모 김혜린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도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벌써 4회차입니다. 근데 저기 변호사님이 그 질문을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쑥스러우시죠? 네. 그래도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그 법률 문제와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은 분들도 아니고, 또한 어떠한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한 번 사거나 평생 이제 한두 번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되게 난감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보자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가슴이 저는 뿌듯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어서, 자, 이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를 이제 설립하게 되면 과거, 이게 사실은 공장에서 시작한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투자 상품화 되면서, 저기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용, 비제조용, 창고, 공장,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라는 것이 들어왔는데요. 이 기숙사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법률 명칭으로 보면 지원시설 중에 이제 이 하나인데, 이 기숙사들을 이제 임대를 놓거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야 될까요? 일단 지원시설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입점할 수 있는 네. 업종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내에 그 입점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는 그 업무시설 외에도 네. 이 지원시설 그리고 기숙사가 별도로 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또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주택에는 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뭐 임원이나 직원 같은 경우에만 또 기숙사에 거주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기숙사는 사실 겉보기에는 아파트나 원룸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거를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시설과 사실상은 별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이제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률적으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주소 이전이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그 입점해 있는 기업의 직원이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 이전이 이제 안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렇게 매입을 이 분양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난처한 문제에 좀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소 이전이 안 된다라면? 그렇죠. 이제 주소 이전이 안 되시면 사실 전입신고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좀 한정적일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이게 기숙사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는 점을 좀 명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유사한 사례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 용도로만 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활용하거나 뭐 전입신고를 한다거나라고 해서 임대인이 이제 그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는, 세금이 과세돼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숙사 용도라는 점을 뭐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거나 매매 계약을 하실 때 좀 반드시 표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임차인분들도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또 그 임대차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들로 귀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뭐 그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부터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제 주소 이전을 만약에 이제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라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뭐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애초부터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은 이제 허가받은 뭐 주택이 아니더라도 불법 건축물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나 뭐 여러 가지를 해두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이 기숙사에도 전입신고를 하신다. 뭐 이런 경우에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임대인과 약속을 하셨을 때 기숙사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뭐 등본상이나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용도 같은 것들은. 근데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대로 해서 기숙사 용도대로 한다라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숙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일단은 이제 입점할 수 있는, 기숙사에 이제 입점할 수 있는 주체가 좀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점이 되어 있는 임원이나 직원분들 대상으로 또 기숙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라는 것과 이제 명확하게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주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숙사라고 하더라도 계속 상주하면서 거주하시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사실상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계약서상의 용도나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적어 두시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를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이제 유예기간을 몇 년 동안 줬잖아요. 근데 작년 이제 10월에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런 그 호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까지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2025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될지 어떨지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 생활형 숙박 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조금 시끄러운 듯한 어떤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기숙사도 용도대로 만약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면 또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소유를 하신 분에게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기숙사로 쓰셔야 되는데 사실상 뭐 주거로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불법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돼서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이 또 부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설과 또 주택에 들어가는 시설이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거로 활용을 하시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난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어떤 상품성이라든 투자 가치 또는 이제 시행사의 어떤 잉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무리수를 둬가지고 엄청 이제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입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거를 입법의 불비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청년 주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여전히 이게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기숙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상당히 싸거나 임대료가 좀 낮고 또 관리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있다 그러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기숙사라는 거는 여기 입점하신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주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뭐 이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1인 가구. 그래서 거의 뭐 1인 가구 위주로 해서 정말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원룸이나 뭐 작은 사이즈의 투룸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청년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전왔는데 이거를 전체가 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갖고 임대를 하거나 주소 이전이 안 되거나 이제 어떤 이런 제한을 갖고 이제 한다라면 사는 사람이나 임대를 놓는 사람이나 사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제 혜택을 좀 네. 그 사용하는 지금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주거로 제공하는 방법들이 네.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하는 임직원 외에 또 뭐 주변까지 또 확장할 수도 네.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가 붙어 있는데 위치가 좋은 곳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청년에 한해서 아니면 어떤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뭐 공급을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요건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좀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을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저기,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이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공이 나면서 이제 이 계약자들이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암울한 거예요. 네. 지식산업센터, 저기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고, 이거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국토부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해제가 맞죠? 네. 해지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이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 나는 분양 상담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다, 네.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인은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이제 법률적 해석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계약서를 잘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조그마한 글씨로 돼 있어서. 그리고 예. 계약 또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믿고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보시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약서는 약관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 설명하고 고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 뭐 이런 것들은 자필로 쓰시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쨌든 내가 이제 어떤 서명이나 뭐 도장을 날인한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에 상응하는 조건, 그 책임들을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이행되는 게 원칙이라서 이걸 뭐 중간에 해제를 하신다거나 뭐 취소를 하신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계약상의 어떤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죠. 잘 안 보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중요 부분인데, 네. 이건 계약의 중요 부분이고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읽어드리고 이제 자필 서명을 받고 그러잖아요. 네. 나는 근데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필 서명이 더 우선하겠죠? 그렇죠. 이제 계약상에 이제 이게 그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양 계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 금융상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듣고 뭐 이해했다 자필로 이런 기재가 있으면 예. 이게 그 설명을 뭐 정확하게 듣고 고지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서 뭐 이게 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 의무나 뭐 이런 것들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뭐 해제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금리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이 수분양자들의 이제 수분양자들이 이제 잔금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지상 같은 경우는 8, 90% 잔금 대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뭐 크게 내 기초 자금을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경제 상황이 너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금리 부담이 이제 되게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잔금이 마련되지 않은 수분양자들은 되게 이제 고민이 커질 것 같고 마음도 되게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조금 뭐 고집스럽게 이제 어거지를 좀 부리는 어떤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계약 관련된 거를 어떻게 좀 인시를 시켜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이제 한계에 부닥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계약이라는 거는 체결돼서 별도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뭐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금만 납부를 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약금 포기하시면은 분양계 해제가 가능한 사례들이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중도금을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계약 해제를 시도하시다가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예. 이제 이게 그 대출 계약이 연장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계약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내가 단순히 분양가가 비싸다거나 뭐 수익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분양계약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계약 해제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중에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내용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준공일자를 어겼다. 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어렵다고요? 왜냐면은 이게 그 하자가 있다라는 거는 보수가 되는 하자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도가 되는 하자가 있어야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양계 해제는 원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그 진행을 하셔야지 아니면은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답변 받다 보니까 또 오늘도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좀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넓히든가 이것 좀 해야지 이게 하다가 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하나씩 이렇게 알고 나가는 솔찬은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